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존 볼턴 회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고록이 쓴다고 할 때부터 여기에 많은 비밀이 담겨서 이게 폭로가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곤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적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미국 기자들에 의해서 책이 입수되어 가지고 쭉 보도가 되었는데 워낙 방대한 책입니다. 590페이지나 되는데 거기에 북핵 관련 기술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조선일보가 이 볼턴 회고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할까, 굴욕적이라고 할까, 좀 낯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니까 몇 부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옮겼는데, 우선 작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비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유의 집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동석하지도 못하고 구경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친정부 언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덮여지고 넘어갔습니다. 회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역사적 회담이었다면서 자기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조국 민정수석까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잘 포장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선전선동은 잘 합니다. 그런데 볼턴 당시 안보보좌관에 의해서 그 회담의 뒷모습이 드러났는데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사코 거기에 끼어들기 위해서 무리를 하고 트럼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측은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가지고 얼굴이 좀 화끈거립니다. 그러니까 회동당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싶다고 하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 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런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장소를,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면서 당당하게 내가 참여하겠다, 안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왜 말을 못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문점 트럼프 김정은 회담 자체가 이게 아주 꼼수입니다. 이건 트럼프의 발상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 트위터로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DMZ에 와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say hello 합시다 라고 트위터로 띄웠더니 놀랍게도 김정은이가 가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되었는데 트럼프는 이 회담에서 무슨 회담도 아니죠. 합의를 보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사진 찍겠다는 겁니다. DMZ라는 그 무대가 좋으니까 거기서 역사적 사진 하나 찍겠다. 바로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장소만 빌려주고 두 사람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냉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끼려면 정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볼턴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이가 만나는데 주변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볼턴은 이 회담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가 꼭 끼어겠다, 3자 회담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회담이 결렬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결렬되기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 화끈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이런 토를 달아놨습니다. 김정은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반대했다는군요. 그런데 트럼프는 또 여기에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만나자고 요청했다 이렇게 슬쩍 바꾸고, 그러더니 참모들한테는 문 대통령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 만나니까 막 같이 가자고 해서 또 이렇게 혼란이 생겼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가지고 북한 측이 거절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싶다는 말을 북한 측에 알렸더니 북한 측이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당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프로토콜을 북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 존재감을 좀 낮추려는데 합세를 했다가 또 문 대통령 보니까 절박하게 거절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쭉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문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소속까지 동행한 뒤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미 새 지도자가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불과 4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늘 새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라고 부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회담에서 합의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회담이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거기에 또 초를 쳐가지고 역사적인 걸로 그래 나왔는데 그게 역사적인 것이었으면 김정은이가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는 사진 찍는 것밖에 생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끼어들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만 축혀 올려주고 하는 이런 이 비핵화 사기극이 실제 세 사람의 주연인데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인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그래도 제일 태연하고 의연하고 트럼프는 사진 찍기에 급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정신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개할 게 많습니다. 우선 요 1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판문점 회담은 회담이 아니라 쇼였습니다. 쇼를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하게 되고
트럼프나 볼턴이나 폼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게 되고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외교를 이런 식으로 쇼로서 연극으로서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존 볼턴 회고록으로 미국도 시끄럽지만은 한국도 시끄럽습니다. 존 볼턴 회고록의 내용은 트럼프의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이 많지만은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 역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이른바 비핵화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치 영화 장면처럼 자세하게 그 장면과 대화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590페이지나 되는 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그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한 걸 저도 또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이 쓰여진다는 지난 연말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은 제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이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말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최대의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떻게 성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아이디어는 김정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아이디어였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오히려 제안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양해를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3월 초순에 트럼프를 찾아와서 백악관에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고 각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또 트럼프는 오직 김정은과의 회담을 사진 찍고 선전해가지고 인기를 모으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정의용 특사의 제안은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종전선언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라고 중요한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미스터리 하나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은 김정은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이 없으면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이 번역해서 쓰는데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또는 안보 위협 제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를 하면은 우리도 핵을 폐기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만든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읽어보면은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이 핵을 폐기하면은 뭐
만나주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호영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 정치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는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기사를 선정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3월 초순에 정호영 씨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볼턴이 안보보좌관이 아니었어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었는데 거기서 전달한 내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즉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은, 위협을 제거해주면은 핵 폐기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왜곡 정도가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딴 이야기를. 그런데 트럼프가 딱 받았어요. 트럼프가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김정은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트럼프가 화를 냈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핵우산 철거하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최대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만나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김정은을 압박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회담 준비를 해보니까 트럼프, 그때부터 볼턴이 개입을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 폐기가 아니에요. 핵 폐기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볼턴이 화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한때는 싱가포르 회담 취소 발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호영 특사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 말을 왜곡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했느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트럼프와 김정은 아이디어, 김정은 회담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던졌고 김정은이가 받았으니까 어쨌든 성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욕심이 앞선 거죠.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를 속인 셈이죠. 속인 거죠.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 회고록에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계속 종전선언 하자고 하니까 북한은 그냥 마지못해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더라. 이것도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정호용 특사가 왜 이렇게 왜곡해가면서 억지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그리고 종전선언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집착이 강하냐 하는 것은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김정은이가 DMZ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하면은 어제 있었던 것은 역사적 회담이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회담도 아니었고 종전선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사진 찍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볼턴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이었다라고 이렇게 막 과장을 하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도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련의 이 행동이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다. 그럼 그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는 뭐냐입니다. 이게 이제 해답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요사람이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워낙 위험한 이야기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의 통일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것은 6.15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국가연합은 국가와 국가가 연합하는 통일 방식인데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와 체제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연합체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 위반이죠. 북한은 반국가 단체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높은 단계 연방제, 즉 공산화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 둘 다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공산통일 방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주선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해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를 끌어들이고 세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김정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이제 화가 나서 나는 그것보다는 빨리 제재 해제가 급한데 종전선언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하노이에 가서 영변시설 폐기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던졌더니 트럼프가 그때는 속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미스테리 하나가 볼튼 회고를 통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정의용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집착한 것은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다. 이 모든 일이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와 관계가 있는데 문재인의 통일 아젠다는 바로 공산통일 방안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우리 헌법 제4조는 그런 걸 못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 규정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북한의 이런 노동당 정권 같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정당성이 있는 정권과 통일을 논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국가로 만드는 게 우리의 헌법적 통일 방안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국가연합은 다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면 이건 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비핵화 쇼를 벌려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핵 역량은 증가되고 대한민국만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다. 그 수법이 거짓말이었다. 선전선동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볼튼 전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회고로 사건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많습니다. 아울러 정의용 특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틀 전에 정의용 특사가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용 당시 특사입니다.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주로 그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주 자극적인 용어 하나였습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3월 초순에 정의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조치를 취한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회담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5월 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한참 준비가 진행 중일 때 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이 회담은 없어야 하는 회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하면은 또 북한에 말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측에. 사실은 내가 김정은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김정은이 양해를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은 조는 조율한다, 현은 현악기 할 때 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는 조율을 해야 되죠. 조현병은 그 조율이 안 된 성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그 생각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동, A 행동과 B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는 행동 또는 사고방식을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요사이는 순화시켜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현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볼턴이. 요 대목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노이 회담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자.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를 전부 다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부 다는 아니고 2016년 이후 중요한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라고 해서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결렬의 가장 큰 공로자죠. 사실은 잘 결렬된 거니까 공로자가 볼턴이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 그리고 김정은은 존 볼턴을 막 욕을 했습니다. 존 볼턴이 없었으면은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볼턴은 그리고 트럼프는 그때 판단을 잘 했습니다. 우선 영변 핵시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 그거 말고 훨씬 더 큰 게 있다. 또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는 가지고 있는 핵시설 목록을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지.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한다고 대북 제재 다 해제하러 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직후에 정의용 특사,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이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정의용 실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놀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왜 놀랐느냐.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올 때 두 가지 이상의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로지 영변 폐기 안 하나만 가지고 왔다. 이게 실패할 때 내놓아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플랜 B라고 그럽니다. 플랜 B가 없었던 게 아주 놀랍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하는 방식이 흔히 행동 대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만큼 할 테니까 당신도 거기에 상응해서 요만큼 해달라. 행동 대 행동. 이게 단계적 해결 방식이고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꾸준히 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완전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봤더니 과거에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행동 대 행동의 해결 방식을 미국 측이 거부한 것은 잘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로 가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북한 측의 양보였다.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그걸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조현병 증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조현병 증상이다. 둘이 문 대통령의 말이 모순이 있거든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영변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바꾸겠다는 것도 그게 행동 대 행동이 나쁜 건데, 똑같이 나쁜 건데 하나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정신분열적인 조현병, 사고의 조율이 안 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묘한 단어를 하나 쓰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특사가 반론을 제기를 했죠. 그것은 왜곡한 거다. 상당 부분 사실 크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르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팍스 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특별한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대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런 반론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진실을 썼다. 한국이나 미국의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진실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말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르친다. 미국이나 한국의 유권자들의 문재인 정권 또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판단을 거르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다. 디스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서비스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기자가 당신은 그런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볼턴 회고를 보면 성공적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할 수 없이 한 이야기고, 싱가포르 회담 실패했고 이 회담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노이 회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결렬하는 방향으로 이끈 점이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의용 특사 그리고 볼턴 두 사람이 상대역이죠. 두 사람 사이의 이 설왕설래를 통해서 핵 회담의 내막을 유권자가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는 이렇게 까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진실을 압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은 대충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논쟁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비교되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뛰고 아베 수상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를 위해서 뛴다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한 사람은 국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판이 되는데 저는 하루 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59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영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런 책은 일찍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의 북핵 쇼를 지켜본 사람이 대화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 기록한 이 생생한 소설 같은 이 넌픽션은 아마 전대미문의 책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만둔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존 볼턴의 울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이익을 망치는 세 사람이 있었다. 즉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뭐냐 하면은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싱가포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도착을 했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핵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바로 그 다음 날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평화 무대를 탄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첫 피해자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이 회담 내용, 즉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바로 트럼프가 볼턴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대화를 남겼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을 읽어보면은 잘 준비한 김정은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업자 트럼프를 완전히 갖고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갖고 놉니다. 김정은은 말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던지면은 트럼프가 낚시밥을 물듯이 물어버립니다. 바로 그 표현을 했어요. 후키드. 낚시를 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낚시했다고 합니다. 딱 만나자마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답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해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뭐라고 맞춰주느냐? 그동안 핵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던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트럼프에게는 싹 꽂힙니다. 트럼프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것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하여튼 트럼프의 그 심리를 딱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낚시밥에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이미 양쪽이 발표할 합의문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문은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여기서 딱 한미 군사훈련 중단 내지 축소를 요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는 우리 북한에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강경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고 돈도 드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김정은이는 몇 주 전에 김명철이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친서를 전해주면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은 받겠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공식 회의니까 여기에는 참모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말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 하니까 트럼프가 마치 반기듯이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장군들을 다 젖혀버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습니다. 이래버립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켈리, 장군 출신입니다. 켈리 비서실장, 폼페오, 이 육사 출신이죠. 그리고 볼튼, 이 전문가들이 딱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켈리, 폼페오 두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켈리, 폼페오 두 사람은 이건 말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 다행히 존 볼턴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묻지를 않았답니다. 그 물었으면 볼턴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참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자면은 김정은이는 수건사업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북한의 수건사업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그 앞에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군사훈련 발언이 나오기 전에 또 트럼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김정은 당신 우리 두 사람끼리 이 일을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사람끼리 통하면 된다. 이게 또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죠. 밑에 실무자들한테 맡기면은 폼페오도 있고 볼튼도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견제가 들어올 텐데 트럼프만 설득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원 비준 받으면 된다. 상원 비준, 북한과 합의를 상원 비준 그거 안 하죠. 그러면은 미국이 손발이 묶여버리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폼페오가 슬쩍 낙서를 해가지고 존 볼턴한테 보여주더랍니다. 뭐라고? 순허풍쟁이다. 트럼프를 향해서 순허풍쟁이다. 이런 식으로 He is full of shit라고 써가지고 보여주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폼페오가 입장이 곤란하게 돼가지고 볼턴을 반역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김정은이 페이스대로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는 핵미사일 발사 단추가 누가 크느냐 이 경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도 엿먹이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단추, 핵미사일 발사 단추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7년에
한참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김정은이가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김정은을 향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김정은보다 훨씬 더 큰 발사 단추를 갖고 있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빗대가지고 농담 삼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김정은이가 여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을 향해서는 볼턴이 강경 발언하는 걸 우리 다 잘 알고 있다. 볼턴이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강경 발언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당신은 볼턴의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나 볼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임기응변과 기지가 풍부한 사람이니까. 존 볼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믿으면 나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습하기에 바빠요. 무슨 수습이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이건 관계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와 우선, 그 다음에 마티스 국방장관하고는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마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티스 국방장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티스 국방장관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국무장관도 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이 책의 스토리는 이거 뒤수습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수습하는 이야기가 아주 좀 깝깝하게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명령한 거니까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을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존 볼턴이 선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싱가포르 오겠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와서 회담에 참석하든지 회담 끝난 다음에 세 사람이 만나는 이런 기회를 갖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는 김정은하고 내가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6월 30일에 DMZ에서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이 깜짝 쇼로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가서 동석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북한이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기에 바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소외된 데 대한 어떤 보상심리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세 사람이 한 5분 정도 만나는 그런 포토타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싱가포르 회담 읽어보면 참 허무합니다. 여기서 만나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않아요.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실무자끼리 했지만은 거기에는 북한 핵 폐기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볼턴, 트럼프 이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은 CVID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된다. 합의한 다음에 한 1년 안에 다 해치워야 한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합의문 나온 거 보면은 북한 핵 폐기 이런 건 다 없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다. 노력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군사훈련이라는 큰 것을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허술하냐. 우리가 김정은을 다시 봐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성부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제의 운명을 걸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1대1로 만나면은 우리 실력으로 단판 짓는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과 전혀 언론 플레이만 하러 나온 사람의 차이가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때 김정은이도 오만해지는 거죠. 아, 다음에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결판 짓겠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2019년 하노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